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형태내과 원장 오형태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차단술을 비롯한 여러가지 통증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통증 치료는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뭐 마취통증과라든지 재활학과 등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통증은 명백히 내과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내과에는 류마티스 내과라는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각종 면역 질환 또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들을 치료하는 내과의 엄연한 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류마티스 내과를 정형내과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외과는 수술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은 원래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는 주사라든지 약을 사용하는 통증 치료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내과의 영역이고 이거는 내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취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취 통증과도 저는 수술을 보조하는 분야가 마취 통증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취과에서 신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통증을 다루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주 분야는 통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과라는 분야는 원래 수술을 하지 않는 비수술적인 검사나 치료, 뭐 주사,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형내과인 류마티스 내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과에서 통증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 치료는 그렇지만은 현장에서는 내과 선생님들은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해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증 치료는 내과 영역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류마티스 내과라는 저는 정형내과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분과가 저희 내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수련 과정 중에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을 배우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이라든지 관절강내 주사 등등 여러가지 통증 치료에 대해서 내과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술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관절강내 주사 또는 뭐 프롤로 세라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사요법들이 저희 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차단술은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론 뭐 신경 통증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뭐 무지 화가 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어려운 분야는 저희 내과에서 하는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것들이 훨씬 어려운 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1년에 몇 명씩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특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나 천공 같은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도 오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꽤 나름대로 오랫동안 초음파를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저는 저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복부 초음파를 하면서 완벽하게 환자의 검사를 끝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모델이 좋은 경우 한 95% 정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만이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한 60 내지 70% 정도를 보면은 많이 잘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완벽하게 봤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오히려 신경차단술이나 통증치료가 훨씬 더 안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음파를 보고 시행을 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재미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통증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저는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초음파를 보고 자세히 보면은 초음파 유도하에 할 수 있는 검사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또 통증 치료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를 하나를 하게 되면 뭐 수면 내시경을 포함해서 한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큰 수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통증 치료 같은 경우에 뭐 짧게는 뭐 2, 3분,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한 수가를 받는 그런 술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시경 한 케이스 하는 것보다 통증 치료 두세 건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려면 일단 기계를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보조 인원도 만만치 않게 들고, 또 내시경의 내구성이라는 게 있어서 뭐 평생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주기마다 갈아줘야 되고, 내시경을. 그렇지만 통증 치료는 뭐 물론 초음파도 갈아주긴 해야 되지만 그만큼 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시경도 하지만 또 간간히 통증 치료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증 치료는 내과 영역이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저희 내과에서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해리슨이라는 책에도 통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 저희가 그걸 내과 선생님들이 잘 보질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통증 치료를 배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전공의 때는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러닝 커브가 필요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3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한번 자전거 타기를 해본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다시 타게 되면 바로 탈 수 있듯이 통증 치료는 한번 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배우기 시작하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회나 뭐 세미나 같은 데서 핸즈온 코스로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 치료에 대한 강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과를 생각하고 있는 의대생이나 또 내과 전공의들, 그리고 최근에 개업하신 젊은 내과 선생님들, 그리고 30, 40대 내과 선생님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병원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제가 아는 거를 절대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의 영업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영업 노하우인데, 이런 걸 알려주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사실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은 내과 동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블루오션 분야인 근골격계 초음파를 공부를 하셔서 소위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공동부유라고나 할까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 내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통증 치료를 책임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과 선생님들의 동참을 바라고요. 한번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돈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건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통증 치료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마취 통증 등등 이런 과 선생님들에게 마치 통증이 아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좀 폄하해서 말씀드린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통증 치료를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사실 제가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내과 분야의 어떤 분과보다도 제가 공부한 바로는 통증 치료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끝이 없고 알쏭달쏭하고 일단 진단부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진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통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아직 제가 통증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라고 자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통증 분야에서 묵묵히 진료에 전념하시는 다른 과 선생님들에게 상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기는 우리 내과 선생님들도 좀 관심을 갖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취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통증 분야의 내과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통증 분야에서 어떤 상승 효과가, 시너지 효과죠. 이런 게 더 있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내과 의사는 홀리스틱 메디신이라고 하죠. 저는 전인의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과를. 그래서 내과는 마치 셜록 홈즈 같은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과정처럼 어떤 환자를 여러 가지 치료 모델리티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내과에서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전문가로 보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과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저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시는 선생님도 꽤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통증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묵묵히 내과 현장에서 그냥 내시경이나 초음파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무슨 내과 의사가 통증이야 뭐 이렇게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비판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라면 환자의 고통을,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가벼운 경우는 웬만하면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질책과 또 코멘트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